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앞서 전해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골판지를 접어 만든 종이관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이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연, 즉 시신이동 보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구매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군무원은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해당 업체도 종이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연간 사망자가 100명이 되지 않는 군에서 그것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만 1,000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예상한 계획을 갑자기 세운 겁니다. 또 육군이 실제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4개를 갑자기 구입한 건데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화천 오음리엔 종이관을 문의했던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2군단은 종이관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비축한 영현백에 대해 2022년 하참 지침에 따라 중기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만약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풀려나기만 했는데도 경호처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돼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상임위원에 대해 권익위가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건데요.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4명이 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건 죄악이라며 당당하게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게 정의고 가장 큰 국민 권익 보호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지난 13일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징계 사유로 임명권자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 등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성명에는 국민 권익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돌아본다며 미흡한 점에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는 표현이 담겼는데 이걸 두고 문제 없이 의결된 사안인데 당시 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줬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여당에선 한삼석 위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하라고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셨고 징계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이거는 국가 징계 대상에 오른 한삼석 위원은 23년 동안 권익위에서 일한 공무원으로 성명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성명을 발표한 비상임 위원들이 정작 대통령 계엄 비판은 하지 못하는 권익위가 보복성 공무원 길들이기 징계에 나섰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권익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탄핵 반대 시위대 고성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끼리 시비까지 벌이면서 주변 상인과 직장인, 행인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은 폭력 사태에 대비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맞은편,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헌재 근처 도로는 경찰 버스로 완전히 통제됐지만 헌재에서 100m 떨어진 안국역 근처 인도에서부터 하루 종일 구호가 울립니다. 유혈혁명으로 몰지 말라는 현수막에 길거리 곳곳엔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고 부정선거를 검증하라는 팻말이 나붙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 사이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헌재 앞은 일반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여기 일반인들도 못 들어가나요? 일반인 안 돼요. 길 건너서 저기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등이 헌재 앞에 천막을 치고 탄핵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은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출퇴근길에 되게 무섭고 좀 격양된 분들이 많아서 좀 실제로 막 욕설 같은 것도 들리고 하니까. 이미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주변 상인들은 선고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외국 사람들이 당일날 뭐 어떻게 되는지 자꾸 그 폭동 일어난다고 그러고 유튜브에서 무슨 이상한 저기를 하고 폭력적으로 될까 봐 무섭죠. 네, 헌재 정문 건너편인 이곳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선고 당일에는 모두 이곳에서 100m 바깥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는 가포 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한 경찰은 전국에서 상경한 기동대를 포함해 45개 부대 2,700여 명이 합동훈련에 나섰습니다. 폭력 사태에 대비해 캡사이신이 든 이경용 분사기 사용과 120cm 장봉 사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헌재 주변 10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차단하겠다고 밝힌 경찰은 선고 당일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는 게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를 하느냐죠. 그럼 바로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세영 기자. 오늘은 헌재에 일찌감치 공지된 다른 일정이 있었잖아요. 네,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 1차 변론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일찌감치 공지가 됐던 일정이고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도 불명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장관 등 4건인데요. 조지호 청장을 제외하고는 변론기일이 종결돼 결론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랬다 치고요.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안 나왔는데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네, 사실 박 장관 변론 막바지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선고가 이번 주라는 걸 전제로 보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좁혀진 건데 그럼 내일이나 모레 공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다 보니 다양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로 헌재 선고를 미루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평의 과정은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져 있어 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헌재는 평의 사안은 공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선고기일 합의 내용도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통령 구속 취소만으로도 인사보복을 비롯한 여러 우려가 현실화되는데 만약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정치와 사회는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비롯한 국가 경제에는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2차 계엄은 없을 거란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과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거짓말들과 말바뀜, 그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추가 계엄이 없을 거란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거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으니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이유는 지금도 충분한 겁니다. 언론 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신속히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지만 부하들 증언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 이렇게밖에 준비 안 했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게 김 전 장관 참모들 검찰 진술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들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윤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물증은 또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적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식 장기 집권을 구상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검사 인사권도, 사면권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요. 그리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계엄 면허증을 갖고 그냥 시시때때로 계엄을 해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이를 계엄 면허증으로 삼아 언제라도 제2의 계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